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오니지입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봄은 왔지만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추워서, 특히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추워서 저 패딩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출근하면서 느낀 생각이, 아 진짜 봄이구나. 겉옷 안 입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의 기운, 이 봄의 기운이 여러분의 계좌로도 그대로 좀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간밤 또 미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또 급반등 마감이 됐고요. 장중 고가가 종가를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러 넣어줄 만한 주변 지표에 긍정적인 흐름도 있었습니다. 금리 가격이 빠졌고 달러 인덱스 수치도 내려가면서 내일 모레죠. 예, 우리 시장 오픈을 할 때 환율 분위기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켠으로 가집니다. 근데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고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들어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략에 대한 고민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말 분위기가 테마주로 보면 뜨거운 장세, 화려한 테마주 장세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일단 계속 저는 올해는 좋게 봤죠. 여러분들 이제 또 지나갔습니다. 2월달 지나고 이제 3월달 지금 한 이틀 거래일 있었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공포를 느끼십니까? 조종장 때 기회인지 아니면 이 시장을 떠나야 하는지 어떤 쪽을 보는 거나요? 근데 저는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했죠. 작년 8월부터 전후 장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지금은 기회다. 그리고 내려올 때 뭐라겠죠? 조정받으면 기회다. 저는 2021년도 저기 MTN 와서 매번 저점에서 고점에도 올라가면 파세요. 가짜 반등을 외친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했으면 여러분한테 지나고 나서 아니죠. 저는 8월 달부터 여러분들 이제 오히려 빠지면 저평가 국면이다. 더 빠지면 감매도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월이 흘렸습니다. 2달이 흘렀는데 보시면 시장 자체가 옆으로 행보하죠. 이런 장이 여러분들 없었잖아요. 이게 기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오랭커님 이야기한 것처럼 테마주들이 좋았죠. 막 종목들 개별주 장세도 올라오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요. 작년에 올라갔다가 빠지고 좀 간다 생각하고 쫓아가면 물려버리고 하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죠. 그 대신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종목들이 그런 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비중 조절하고 밑에 잡은 사람은 괜찮고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많이 올랐죠. 올랐어도 내려오면 또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하면 또 꼭지에서 물려갖고 흔들릴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상담이 어떤 상담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종목 상담하면 2차 전지 좋다고 하는데 꼭지에서 잡아서 왜 거기서 비중을 차라리 내가 분할 매수할 거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덜컥 사버려갖고 더 갈 것 같아서 욕심 때문에 그런 흔들림이 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국채금리가 4% 급락했죠. 그리고 뭐 긴축 이야기, 노동시장이 뭐 이야기, 노동시장 뭐 고용지표 좋다. 근데 금리나
나중에는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다 압축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판단한 거죠. 큰 흐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장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셔라.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 이게 올해는 틀린 마인드를 다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작년같이 올라가면 팔까? 공포. 이거 흔들리면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첫 해라겠잖아요. 그 대신 큰 거시경제는 바뀐 게 없어요. 아직 금리나 한 게 아니라 고금리죠. 그러니까 추격하면 여러분이 덜컹 또 물릴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 이제 갭상승 하겠죠. 갭상승 후에 어떻게 움직인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테마 같은 경우 보면 출산 장려 그리고 헬스케어 드론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봇, 2차 전지 제가 꾸준히 좋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미 지금 올라 있습니다. 내려오면 적금 매수인데 출산 장려 같은 경우도 보면 뭐랄까요. 지금 로봇 이야기한 것처럼 로봇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죠. 진짜 제가 터미네이터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생각하면 우리 사람 기억까지 해버릴까 봐 좀 찌쭈름하긴 하는데 아무튼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중국 양해가 지금 4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죠. 이제 저출산이 있다는 자리. 중국 자체도 저출산 자체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 나라가 강국이 되려면 젊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중국까지도 마찬가지,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달 중순에 저출산 가능한 거에 대해서 회의를 주최한다는 계획이 있죠. 이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제 출산 장려도 단발성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아가방이나 꿈비 새로 상장됐죠. 육아용품 제조업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로나 걸리면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서 이제 약간 바뀌었잖아요. 비대면이 있으면서 간단한 것은 뭐 감기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앵커님은 그런 적 있었는지 몰라도 징차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갔어야 하잖아요. 우리 유진만 의원님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연배가 해서 징차를 안 해봤죠? 안 해봤습니다. 그죠? 요즘엔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 굳이 사람들이 갈 필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말만 하면 되니까 굳이 뭐 사람 복잡한데 갈 필요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거고 올해 포함해서 2027년까지 5년간 총 399억 원을 투자한다 하니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괜찮은데 헬스케어 관련주도 보면 유비케어는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잡주처럼 움직이죠. 막 올라갔다 갭상승했다 움붕 떨어지고 흔들림이 있는데 이쪽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봤을 때 이지케이터나 뭐 인바디 같은 경우 이지케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의료 정비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국내 상위 10개국 중에서 뭐 고객 센터로 해서 뭐 5개 고객 회사를 확보해서 이쪽 부분에서 좀 시장 쪽에서 1위 쪽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보고 인바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자 의료기기 전문업체니까 그쪽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드론은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출산 장려도 다 마찬가지 다 좋게 보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로봇도 배달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드론이 예전 같으면은 뭐 군사, 2000년 초반 같은 경우 군사용 무기나 이런 쪽으로 인식을 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쪽이 아니라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이야기 나왔죠. 뭐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서 뭐 AR 드론 이야기하면서 레저나 산업 우리 보면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 드론으로 젊은 사람들도 하죠. 그런 쪽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드론으로 배달도 하고 로봇, 드론 다 마찬가지. 이런 것은 2020년 로봇 배송, 2027년도는 뭐 스마트 드론 배송까지 한다니까 스마트 물류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UAM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뭐 요즘에는 보면 날아가는 택시, 우리 꿈으로만 생각했던 이런 택시 이야기 나오고 뭐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에서 손잡고 UAM 쪽에서도 모바일틱 한다 가죠. 거기에 여러분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보면 통신주 같은 거 한번 급등 빵 했잖아요. 이치가 낮은 쪽을 여러분들이 노리면 좋을 것 같고 오지, 저는 5G를 오지라 하죠. 우리 영은커님 할 거예요. 오지 약간 빵 터질 적이 있었는데
오지게 한번 가야 하는데 지금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대부분 드론 관련주 하면 다른 쪽을 생각하는데 뭐 T3나 메커스, T3를 하면 뭐 게임주로 생각하는데 한빛소프트나 한빛 드론이라는 그쪽을 보유하고 있어요. 종속기업으로. 그러니까 드론 쪽도 있으니까 하나보다 둘, 테마가 있을 때 게임 쪽도 있고 이런 드론 쪽도 있어. 오케이, 너 딱 좋았어. 이런 거 매매. 그리고 잘 지금 눌려 있거든요. 모양 보고 하면 되겠고. 메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예요. 근데 드론 시스템 메인 프로세스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해서 올해는 너무 겁먹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시장 이렇게 올랐을 때 저는 큰 소리 칠 수 있죠. 지나가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올해 하이팅해서 여러분들 계좌 조금이라도 복구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위원님. 예. 나 잡아봐라 한번 해보세요. 아 싫어요. 왜 그래 또. 싫어요. 안 해요. 왜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유튜브 채팅창에 맨 앞에 네. 왜 그럴까요? 이 톤이 꼭 나 잡아봐라 이 톤이라고 해서 네.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주세요. 나 잡아봐라. 맞네요. 예. 젊은 시절 연애하실 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 시장 다음 주 비전 전략을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비중은 10%, 10%, 10%씩 이렇게 아주 이제 화끈하게 실는 전략보다는 나눠서 조금 이렇게 보자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엔젤 산업, 원격 진료, 드론 기억해 주시죠. 옆에서 한참 웃으셨는데 네. 그 대면 진찰 어렸을 때 받아보셨잖아요. 왜 아닌 척하세요? 건강해서 이제 진료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예. 네,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산업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 이슈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고 정말로 이게 시장이 하루는 냉탕 하루는 온탕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정말 어렵고요. 이제 뒤에서 이어서 따라가다가 물리고 다시 이제 물린 걸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런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 즉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건 맞고요. 실제로 관련된 지표 또한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제장 상승의 좀 주요한 원인을 이야기해 보면 그래봤자 너네가 올릴 수 있는 금리가 얼마나 되는데 시장은 이것에 환호를 하는 것 같아서 즉 이제 연준과 월가에 계속적으로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물가가 그냥 유지를 시켜도 시장이 혹은 이제 경제가 그다음에 개인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고금리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악재로 있었던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한국 주식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좀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주들은 뭐 달러가 강해지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코스닥을 보면은 800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뭐 2차 전지 쪽의 급상승, 즉 이제 어느 정도 숏 커버가 정말로 괴리치가 너무나 강하게 일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어제 코스닥 보시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양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즉 어제는 상승 종목이 850 종목, 그다음 하락 종목 600 종목으로 이제 좀 지수 상승에 비해서 내 종목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즉 2차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혹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고민을 하시죠. 지금이라도 2차 전지를 사야 되나? 혹은 이제 지금은 좀 눌려서 조정받을 때 사야 되나? 두 가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승, 즉 양극재와 음극재 혹은 폐배터리 시장의 상승에 이어서 그 후발주자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먼저 2차 전지 20%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매도 쇼커버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플러스 2,400억으로 찍혀 있는데 여기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코스닥 150 상위권 종목들의 쇼커버로 인한 이제 그런 자금이 유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양급제, 응급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살짝 교정이 나오면서 이 후발주자들이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이 얘네들이 쉬어갈 때 그 수급이 이제 뭐 전해질이나 전해 혹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어지는지 여부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2차 전지는 날카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갈 것을 바라고 매수를 하는 건 욕심입니다. 더 갈 수는 있지만 이 더 가는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훨씬 높은 상황에서 즉 50대 50의 싸움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뭐 동박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한두 번 정도의 좋은 기회는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월에 IRA 법안이 혹은 이제 유럽 쪽에서의 IRA 법안도 같이 지금 이슈가 나올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들로 이제 되게 되면 주가에 조금 더 탄력성이 붙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는 정말로 날카롭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20% 비중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1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양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실제로 철강주 보시면은 최근에 생각보다 철강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그런 효과들을 좀 역력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철강 생산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튀르키예가 아직 지진의 여파에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발적으로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 종목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나 철강 테마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뒤에 스틸 혹은 이제 철강 같은 기업들의 단발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철강 10% 비중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류주 1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제 철강주 10%와 어느 정도 결이 맞는 그런 이제 테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캡처 화면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BDI 지수라고 해서 발티구님 지수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선행적인 지표라고 좀 생각이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3월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펜오션 주가 보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게 이런 선행적인 지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유동성을 받았던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물류 쪽 이제 중국 양회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되면서 사실 지금 유럽도 보시면은 경기 침체를 완전히 좀 벗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류 BDI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물류주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이슈 부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뭐 당연히 페노션 같은 이제 그런 BDI 지수, 운임 지수 관련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솔 로지스틱 같은 그냥 단순히 물류 테마 이슈로 보셔도 되고 글로벌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총 이제 40%의 비중이죠. 2차 전지 20%, 철강주 10%, 물류주 10%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수 없는 구간이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으셨을 텐데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이랑 물류는 중국 양회의 기대감이 돼요. 오늘 양회 시작이고 내일 전인데인데 아마 내일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 전략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서 돌아와서요. 여러분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MTN 머니왕 2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네. 되셨고요. 네. 네, 저 점심 여러- 식사는 좀 하셨을까요? 예? 점심? 아, 예. 아니, 아직은 그랬어요. 근데 네, 현대 종목, 예. 아니 급하시다. 뭐야? 종목명. 미포조선, 현대 미포조선. 네, 현대 미포조선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7만 원에 20%인가 봐요. 7만 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언제 사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어요. 아우, 알겠습니다. 딱 이제 종가하고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한 네. 상황. 예, 저희 박혜석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매수 잘하셨는데요. 근데 딴 걸 팔기가 속상해요. LG학을 먹고 나와가지고 이거 샀더니 속상해서. 아, 이거 단기로 봤나요? 중장기로 보셨나요? 중장기를 벗으세요. 아무거나. 단기도 지금 현재는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본다면 더 길게도 보는데 지금 보면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온 거 보면 실적이 더딘다고 하죠. 더디게 올라간다고 하고 지금 4, 4분기 때도 이제 적자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 있었고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이제 현대미포나 조선주들이 지금 못 가는 이유를 보면 올해보다 내년,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건데 그게 빨리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실적이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더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있게 못 가고 거기다가 또 하나 한다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자금이 엄청난 쏠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LG학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가는 주식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돈이 자금이 풍부할 때는 이 주식도 사고 저 주식도 사는데 그 가는 주식에만 사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주식들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면 길게 볼 때는 더 크게도 갈 수 있고요. 근데 단기로 볼 때는 올라올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구간에는 만약에 더 빠져도 매수한다고 해도 8만 원 이상 좀 더 길게 본다면 9만 원 쪽으로 갈 건데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주를 그렇게 좋게 안 보고 하기 때문에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해서 다시 눌리면 어떤 거요? 2차 전지 같은 거 다시 눌렸을 때 그쪽으로 매수하면서 제가 중장기랑 단기랑 같이 알려드렸으니까요. 중장기면 현대미표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중장기는 내년, 내후년 갈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미포는 12만 5천 원이 문제 아니라 13만 원, 14만 원 이상도 갈 걸 예상. 근데 단기를 본다면 작게 채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수익 챙기고 다시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셔라. 되셨습니까? 네,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올라오죠. 그리고 7만 원이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올라갈 거예요. 네, 아우, 네, 그래도 매수 감사합니다. 잘하셨대요. 예, 꼭 수익 잘 챙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시청자님. 손 예, 급하셨어. 예, 첫 번째 전화 상담,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분 바로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연락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저는 어반리튬 14,400원에 25% 보유하고 있거든요. 14,400원에 20% 비중으로.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저 2월 달에 했거든요. 2월 달에. 네네. 얼마 안 되셨네요. 근데 종목이, 와, 이거 약간 무서운 종목인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냥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고서는 그냥 못 모르고 지금 주식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예.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 손실폭이 지금 큰 상황은 아니어서, 예,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이렇게
그렇게 깔끔한 회사는 아닌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사명 변경을 해서 WI에서 어반리튬으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고요. 회사 사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사실상 이제 정말로 이것을 하는지 여부보다는 이제 관련 이슈로 해서 말하는 소위 이제 작전 세력의 그런 주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률이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 다행히 뭐 16,000원, 17,000원 위에 평단은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이제 어제 장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 회청자분이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한 번 정도의 슈팅 정도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은 대략 15,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 상승폭이 많지는 않아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매수하시고 잠편히 주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이게 매수하시고 더 떨어질까 긍긍하신 부분이 훨씬 더 많으셨죠. 네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까 봐요. 네, 그죠. 25%의 비중은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5% 미만으로 갖고 가셔야지 혹여나 더 떨어지더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이하의 비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주 정도에 한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을 한 번 정도 갈 수 있고 이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당일날 플러스 10% 갔다가 뭐 플러스 3%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유동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자동 매매를 걸어두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본전이죠. 한 14,500원 정도에서 한 15% 정도는 줄여보시고 이제 나머지 한 10% 정도는 15,000원 그곳을 도입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야지 한 번 정도 그래도 이제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본전에선 비중을 살짝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만 더 가는 것을 보시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 주쯤에는 본전은 뭐 찾을 수 있다는 거인 거죠? 사실 이제 뭐 사실 주가를 다음 주에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뭐 이렇게 마법사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서는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사실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일단은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혹여나 이제 제 생각이 좀 틀려서 일봉상으로 한 12,5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살짝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주식의 흐름은 모를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전환 청구권이 전환 사채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뭐 시장의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확률상 손실 없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1차 라인 15,000원 저항선이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어반리튬 이렇게 전화 상담 통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많이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를 매수하셨고 38,500원에 10% 비중입니다. 욕심 부려서 못 팔았네요. 다시 오를지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장중에 고점을 찍기도 했었는데 요때 이제 못 팔아서 아쉬우신 것 같아요. 자, 주당 일단은 지금은 200원 수익이죠. 예, 박혜석 위원님 도와주세요. 로봇 관련주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높게 샀을 때가 문제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있죠. 이 회사가 제일 수혜로 보고 있어요. 저는 수혜로 보고 있는데 이치 자체를 높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로봇은 저는 눌리면 또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높게 샀을 때는 내가 단타를 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타를 칠 때와 내가 안전하게 샀을 때는 밑에 있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훗날에는 충분히 가고 지금 단타 매매도 되고 다 되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시황 이야기 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치가 높을 때는 내가 단기 매매, 내가 안전한 쪽으로 살 때는 눌림 매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한다면 오래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그 구분을 못 한다면 똑같은 거에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2차 전지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게 사버리니까 질문을 하게 되고 종목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할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단기 매매할 것인지를 꼭 판단하시고 하면 지금 뭐 이거 수익 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더 높게도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 높게 샀을 때 문제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다행히 최근 이제 화려한 테마 장세 주인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루온 보겠습니다. 3,26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머니왕 위원님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이구, 전일 종가가 2,870원. 와, 이거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김진만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3,260원이면은 되게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한 20% 살짝 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관련 테마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몰이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재료가 노출이 다 되고 추가적인 재료가 없으면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을 보신 건 맞는데 시청자분께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본 글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맹점에 이제 그런 이제 기계들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팜플렛이 나간 걸로 제가 체크를 했었었는데 아마 한 번 정도 테마가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 단 한 번의 기회가 오실 것으로 보고요.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발산이 한 번 정도 나오게 되면 3,300원 정도 딱 올라갔다가 윗골이 남기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시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는 본전권을 기대를 해 보시되 여기서 만약에 여기 2,7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우리 그 이제 이루온 보유자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애플페이 관련 이슈가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를 노려보면서 한 1, 2주 정도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관련 테마가 한번 뛸 때 그때 정리해 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탈출 기회 나오면 놓치지 말자는 의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온이었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신기계 볼까요? 7,03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차트가 이 종목이 박혜석 위원님 왜 이렇게 흐름이 요즘 안 좋았죠? 한번 시세를 주면 주식은 이렇게 눌리고 가거든요. 이게 보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고 공기 압축기 전문 업체고 업체 1위 업체인데 일단 원전이나 뭐 스마트 배터리로 관련주로 해서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고 나서 지금 멈춰줘야 하는데 쭉 빠졌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7,030원 일단은 수익 나고 팔 것 같으니까 이런 거죠. 지금 시세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단발인지 이거를 판단하시고 지금 그동안 2차 전지도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제 한 번은 튀어주겠죠. 그러니까 7,030원 이상은 수익 날 것 같고요. 그 대신 올라올 때 지금 꼬여 있으니까 올라올 때 좀 비중 축소하시고 목표치는 한 8,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손절은 아까 노보티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중장기로 좋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수익을 한번 시세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손절을 잡고 한 5,700원 정도로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거기가 안 깨진다면 7,030원 이상은 충분히 갈 거고 8,000원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올라갈 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거래가 없이 올라간다. 무조건 팔아야죠. 거래가 는다? 그러면 더 튀어갈 수 있다. 거래는 뭐다고요? 누군가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치고받고 하는 거래량이잖아요.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돈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하단만 지지되면 수익도 가능하다고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잘 체크해 보십시오. 5,700원 하단 라인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볼 텐데 이번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23,176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가격이 좀 절묘한데 전일 종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끝자리 보니까 이거 못하신 거 같죠? 못하신 거? 예? 수수료 플러스해서 좀 비슷한 한 번 정도 수수료? 이제 증권사 거래 이제 거래 수수료 이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 굉장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든 혹은 이제 굉장히 높게 잡고요. 실제로 AI 관련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샀는데 내가 사니까 떨어진다. 약간 이런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아예 이슈들이 먹히에 많아가지고 이제 먹히죠. 그죠. 예. 사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AI 관련주들은 밸류 평가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만 그간 오른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보시면은 2023년 1월 3일 날 7,010원 저가부터 지금 23,000원, 이제 거의 300% 정도 상승을 했죠. 여기서 이제 더 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 27,500원, 6,000원, 7,000원 정도 라인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 23,176원, 즉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아침 그래도 장전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할 것 같아서 아마 한 본전권 이상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더 가기를 바라는 거는 욕심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좀 기운을 실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토요일이라서 로또 사잖아요. 로또를 많이 사는, 로또를 정말로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의 내 주식 시대의 30%를 로또를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첨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 비중은 너무 많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시초가 23,200원 정도 위에서 시작하시게 되면 한 15%에서 20% 비중은 더시고요. 그 나머지만 한 25,000, 7,000원 직전 고점까지 가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 본전이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본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실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정말로 이게 이런 종목은 한 18,000원은 18,000원 막 2만 원 초반대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위험한 자리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너무 위에서 크게 매수하시는 우를 범하시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비유장인이시네요. 비유장인. 불량식품에 로또에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불량식품으로 비유하는 종목이랑 로또 조금 전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종목의 사이즈나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하시는 건가요? 그죠. 사실 이제 시총이 AI 종목들이 너무 예. 커졌어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3배가 올랐지만 아직 시총은 한 4천억에서 5천억인 거고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꽤나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더 대박을 나긴 뭐 로또가 나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또 사실 빠지게 되면 또 한없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불량식품도 맛있고 로또도 가끔 한 번씩 조금씩 하는 것도 또 즐겁죠, 재밌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뭐 비중을 굉장히 뭐 많이 실어서 우리 인생에 그 큰 돈을 들여서 뭐 로또를 산다 이러면 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세가 뭐 빠르게 회전이 되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큰 힌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갈 텐데 종목 AS 먼저 받아볼까요?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삼화 콘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는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8.5% 정도.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지금 MLCC 관련주로 예전에는 뭐 IT 쪽만 했는데 요즘 자동차가 이제 대부분 이제 IT로 죠. 예전에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잖아요. 우리 스틱 하면서 기아 하면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 자율주행 하면서 MLCC가 전장 사업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에 MLCC를 알았다면 지금 사마콘덴서는 그쪽하고 이제 틀려진 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마콘덴서 그동안 진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갔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고 시세가 나면 쉬어요. 쉬었는데 그 기업이 괜찮고 다시 정장 사업 쪽에서 이제 MLCC를 또
더 비싸게 사용하고 있고 가격도 비싸다잖아요. 한 두세 배 정도 비싸다 하니까 지금 막 턴 돌고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또 내려올 때 또 양봉 나온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좀 비중 축소하면서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면 괜찮은 장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제 파도 타기 그 흐름 잘 맞춰야겠죠.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존 볼 텐데 2월 첫 번째 주인가요? 그때 말씀을 주셨죠. 수익률 한 7%에 육박합니다. 요즘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진만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날이 또 따뜻해지면은 따뜻해질수록 이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지금도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연습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더 커질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지지나 횡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목표 제가 그때 당시 10%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드렸었는데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지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방 지지가 탄탄하다는 거는 이런 종목 같은 건 사실 뭐 주가의 흐름을 그리 타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일단 목표 주가였던 10% 구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받아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 오늘 YM텍? YM텍이요? 이게 어떤 기업인가요? 예, 전기차, 뭐 ESS, 뭐 신재생 분야 요즘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그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이잖아요. 2차 전지, 그 로봇 막 이로 튀고 있는데 전기차 쪽에서 하고 있고 실적이 돼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필수 부품을 하고 있고 고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납품도 여러분 알고 있는 2차 전지,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자체에다가 이제 이 실적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뭘 보죠? 차트를 보죠. 근데 차트 자체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제가 공방에서 왜 투자를 해야 하고 왜 매매를 해야 하고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지금 아주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공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참 좋은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예. 느낌이었습니다. 예, 히든 카드를 좀 숨겨두셨고 궁금하시다면 500원 아니고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왜? 코드가 말이죠. 제가 반방송에서 궁금해요. 그래서 500원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네커님이 하시길래 요즘 잘 코드가 안 쓰나요? 저 참 좋아했던 개그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종목 받아볼 텐데 오늘은 솔브레인 홀딩스 이것도 2차 전지주 아니에요? 네, 소인가요? 보시면은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랑 솔브레인으로 이제 분할을 좀 했는데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소재를 아예 이제 싹 다 가져갔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양극재, 음극재 시장에서 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첨보 같은 기업들이 올랐을 때 중국 양해를 바탕으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전해질 전해액 기업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일단 지금은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들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반도체 소재가 워낙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당연히 실적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종목은 이제 조금 이제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1분기 때 완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꽤나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딱 지금 241선을 뚫릴까 말까 하는 구간에서 좀 저점이죠. 이제 살짝 바닥권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기업들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과 전반적으로 밸류가 그래도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시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시장이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하방이 제한되고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2차 전지에 추가적인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쉬어갈 때 전해질이나 전해 혹은 이제 동박 같은 이제 잘 못 올랐던 기업들이 한 번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배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역시 달리는 말은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일면 들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원래는 이 반도체 소재였는데 이게 이제 분할이 되면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특히 이제 가격 전략, 요거는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망주 시원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돌아와서요.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도 잘 이제 준비를 해서 보다 좋은 수익 끌어올려야겠죠.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뺑뺑이로 크루즈행 티켓을 예매하라? 이 뺑뺑이가 뭐예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 있는 그 뺑뺑인가요?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 크루즈 여행을 이야기했고요. 예. 지난번에는 보물섬 이야기했고요. 네. 보물섬 이야기했죠. 그러면 크루즈 여행 티켓을 따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지금 뺑뺑이 매매를 해서 제가 17종목을 줘서 단 한 종목도 손절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괜찮다는 거죠.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뺑뺑이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 제가 했잖아요. 비중 많이 실어서 가는 매매를 올해 첫 해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지금 시장 겁먹지 마라는 게 이거니까 뺑뺑이 매매 자체가 여러분들 급등주든 괜찮은 경우이든 뭐든 쳐서 안 깨지면서 수익을 나면서 그 돈 갖고 우리가 크루즈 여행 티켓을 예매하자 그 뜻이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본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매 전략이었군요. 저 어렸을 때 놀이터에 있는 뺑뺑이 좋아해서 그건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비법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공개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 예. 네. 제목은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다음 주 가는 종목 잡자. 요거 네. 미리 알 수 있나요? 그래도 일단은 네. 힌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쪽으로 순환매가 돌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오늘 양회 시작하게 되면서 그 여파가 아마 다음 주 한국 시장은 이제 뭐 좋게든 나쁘게는 이제 덮치게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뭐 양해 관련주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쿠팡 관련된 이슈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디까지 낙수 요가가 될지 이제 가는 종목이 과연 어떤 섹터가 될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고점에 있는 종목도 달리는 말에 타셔도 좋겠지만 지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혹은 이제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예, 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요 기회들을 잘 따서 열매로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할 수 있을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혹은 MTN W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바로 뜹니다. 자, 왼쪽에 사진 예쁘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요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자리 옮겨서 바로 무료 방송 진행할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도 토요일 같은 시간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